지금 민심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민심을 좀 한번 살펴보고자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리얼미터 주간 집계 오늘 발표한 건데요.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아, 네. 4주 연속 상승을 해서 와. 58.2%. 와. 58.2. 네, 그러니까 리얼미터는 그동안에 50% 중반 그리고 이제 한국 갤럽 같은 전화 면접 조사 회사들은 60% 초반 이렇게 기록했는데 리얼미터도 자동응답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60%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고요. 이제 슬슬 구라미터에서 리얼미터로 가네요. 집권 1년차 3분기 때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분은 최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는 YS. 이제 점점 현대로 올수록 지지율이 사실 좀 짜지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 1분기 3분기 지금 가고 있는데 가장 크게는 네. 지금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비해서는 짠 거야, 사실. 그렇죠. 코스피가 전혀 예상과 다르게 6천이야. 예, 6천 선을 지금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7천 선도 이 정도 추세면은 곧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만족을 모르시네. 아니 이게 오른다고 만만하게 보시네 코스피를. 아니 언제 5천 했다고? 저는 5천 갔을 때도 6천 한참 걸리겠거니 생각.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SNS에 네. 계속 그렇습니다. 지금 입장을 밝히고 계신데 여기에 대한 신뢰가 올라가고 있어요. 예, 설날 전후에서 발표된 여론조사 보면은 긍정 평가, 그러니까 그대로 될 것이다라고 믿는 신뢰하는 의견이 똑같이 55%에서 60%. 와 됐다. 부동산 됐다. 야. 박진영 교수님 솔직히 조금 불안불안하셨잖아요. 부동산 정책 너무 안 불안합니다. 뭐 사람이 생각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의 박진영과 지금의 박진영 다릅니다. 네. 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게 네.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 메시지 내는 방식이 이거는 전략가로서의 섬세. 정통이다. 아 정통. 반복, 강함, 그리고 소수의 반대자를 만들어내는 프레임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 섬세하더라고요. 이 메시지 정책 전략의 완벽한 성공입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부동산에 엄청난 정책을 쓰지 않았어요. 네네. 유예한다는 걸 안 한다는 것뿐이야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렇죠. 네. 그런데도 그 메시지만으로도 효과가 나고 있다. 반복의 힘입니다. 반복의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유명한 이야기 있습니다. 비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총재님 왜 전국 돌아다니면서 맨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병행 발전 똑같은 이야기만 합니까? 네.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너는 매일 듣지 국민들은 처음 들어. 그 국민들 나한테 별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김대중 그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병행 발전 외울 때 돼야지 사람들은 이걸 내가 완벽하게 추진한다고 믿게 되는 거야. 맞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아 맞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의 전략적 홍보가 그런 방식입니다. 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게 네. 민심이 반응하고 있다는 거. 그렇죠. 이거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적할 거는 지난주에 윤석열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 네. 사실 진보층은 사형을 원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사형이 판결돼야 된다라고 그렇죠. 하는 예. 분들이 많았고 실제 오늘 여론조사 꼭 들어가 보면 형이 부족하다, 사형이 됐었어야 된다는 의견이 4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목요일 있었던 판결을 보시면 진보층도 결집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아.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2심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보다 더 이제 사형이라든지 중형이 내려져야 된다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네. 뭐 코스피나든지 아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 있지만 이 윤석열에 대한 재판과 관련해서 화난 분들이 여전히 계시다라는 거고요. 물론 이제 친윤 그룹에서 윤어게인 그룹에서는 또 화가 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막 뭐라고 지금 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그분들의 포션은 사실 지금 얼마 안 됩니다. 15% 정도밖에 안 되고 40% 넘게는 이 형이 부족해서 무기징역 갖고는 안 된다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지난주에 리얼미터뿐만 아니라 다른 조사기관들도 계속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당 지지율도 보시면은요. 네. 민주당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의 2배, 3.8% 포인트 올랐어요. 지금 민주당이 뭐 여러 논란으로 지금 좀 논쟁이 되고 있는 근데 지지율은 올랐어요? 근데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3.5% 포인트 빠지면서 네. 지금 조국혁신당이라든지 또 개혁신당, 군소정당도 약간 빠졌고 네. 민주당이 그 전에 조금 줄어든 부분을 대거 회복하면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58% 정도 나오니까 견인해 준 견인했구나. 또 하나는 국민의힘이 너무 못하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가 사과를 할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요. 그렇기 심하더라고. 때문에 네. 국민의힘이 못하니까 이제 반사이익을 보는 측면 그 두 가지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50%에 육박하는 와. 지금 내부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막 싸우는 것 같은데 오. 실제 지지율은 괜찮습니다. 그래요. 네. 민주당 내부 문제로 민주당은 지지율 올라가고 매불쇼는 떨어졌어요. 지지율이. 야 나만 손해 보는 일입니다. 이게 네네. 민주당 내부 투쟁이 투쟁 안 해도 되는 거라는 뜻이에요. 아. 보기에는. 야.
그리고 이제 야, 제가 한 줄 평 기가 막힌데.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역대 이제 와. 문재인 대통령 그 김영삼 대통령 지지율의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김영삼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에 뭐 금융실명제 하나의 청산, 적폐청산 이렇게 정치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이슈 파이팅으로서 여론조사의 지지율을 끌고 간 거예요.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 그뿐만이 아니라 이른바 이제 이익 정치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주식 문제, 부동산 문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른바 사회학적으로 지지층이 계층 계급으로서 따라옵니다. 아. 여론으로서만 따라오는 게 아니고요. 정치 이슈로만 따라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탄탄한 지지율이기 때문에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70대가 이미 긍정평가, 네. 민주당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여론이 많이 올라왔고요. 네. 이제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기준하면 12월부터 긍정평가가 좀 높아지기 시작하더니 1월부터는 확실히 부정평가보다 긍정평가가 높아졌고 60대는 뭐 그 이전에 이미 그러니까 이제 386 세대가 지금 686, 586 세대가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보수적이었는데 지금은 스윙보터에서 지금은 진보의 지지층으로 바뀌었고 70대마저도 지금 긍정평가가 높아졌고 네. 남은 거는 이제 2대남, 3대남만 남아 있는데 아. 이것도 이제 주식 시장이 6,000포인트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실제로 내려가는 게 가시적으로 보이면 최대 수혜자는 사실 2대남, 3대남. 최대 수혜자죠. 맞아요. 그렇게 네. 되면 아마 지지율이 2대남, 3대남도 올라가게 되면 지방선거 때 확실히 여당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그런 여론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대남은 제가 견인하겠습니다. 뭘로? 멱살 잡아가지고 네, 제가 견인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방선거 관련해서 네. 민심 좀 한번 살펴볼까요? 지방선거는 지금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TK 자민련 얘기가 지금 나올 정도로 지금 TK적 외에는 출마 희망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서울, 경기 뭐 다 대부분. 아, 선수를 못 찾아. 네, 실제 서울, 경기도 그렇고 지금 이제 동부벨트라고 할 수 있는 일단 위에서부터 강원, 그다음에 TK, PK 이렇게 있는데 대구 경북이야 뭐 지금 요지부동이긴 합니다만 아, 그래요? 지금 강원도가 지금 아, 김진태 지사잖아요. 아, 김진태. 네. 그런데 최근 여론사 보면 대체로 우상호 지사의 우세가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한번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KBS가 여론조사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우상호 44, 김진태 와, 30, 차이 많이 나네요. 무려 12% 포인트. 아, 물론 김진태 32에 슬퍼하는 분들 많아. 하지만 이거 굉장히 어려운 현상입니다. 그럼요. 동부벨트는 사실 강원도는 그 동안에 최문순 지사 이후에는 그다음에 그 전에도 뭐 물론 있었습니다만 쉽지 않은 선거였었어요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이제 강원도 지사는 그 동안에 김진태 지사도 그렇고 국민의힘이 좀 우세를 보였는데 어려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우상호 후보가 12% 포인트. 이광재 전 지사가 또 아름답게 양보하고 네, 실어주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 시너지 효과가 또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동부벨트의 가장 어려운 지역이라고 했었던 강원도도 이미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좀 넘어온 것 같고요. 세부적으로 보면은 그 다음 이제 이미지가 있는데요. 번역별. 강원도 번역별. 뭐 영서 북부, 영서 남부 여기 크게 지금 차이가 나고요. 심지어 영동까지도 5% 포인트면 오차범위 내긴 합니다만 지금 영동도 우상호 지사가 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서 우상호 전 수석께서 조금 속으로 내심 웃고 있지 않을까. 이런. 이 민심은 어디에서 기인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뭐 청와대에 있다 나와서 그랬겠죠.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제 네. 강원도도 구조적으로 변한 게요. KTX와 혁신도시 때문에 인구의 유동성이 커진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원주 춘천이 수도권화된 겁니다. 야, 근데 김진태가 생각보다 이게 너무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참 좀 슬픕니다. 그렇죠. 그동안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김진태 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 명태균 씨 관련된 의혹 때문에 부정적인 뉴스가 훨씬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우상호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있는 모습이 계속 화면에 담겨져 있었고 네. 우상호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무석으로 임명되기 전까지는 사실 약간 거리가 있는 듯 보였는데 다행스럽게 이재명 대통령이 픽업해주면서 지지율이 굉장히 급상승을 했고 네. 또 이광재 전 지사가 또 양보하면서 그렇습니다. 여기는 사실상 뭐 다른 경쟁자들이 지금 뛰고는 있습니다만 네. 내부 민주당 적합도 조사에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변수는 없어 보이는. 그다음에 이제 대구시장 여기는 사실 뭐 민주당이 김부겸 후보가 지금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쉽지 않은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진숙 씨가 갑자기 이제 출마 선언하면서 여기 박 터지지 않아요? 와, 이제 여기는 추경호, 주호영 두 TK 의원 현역 의원들하고 지금 이진숙 전 방통 위원장하고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진숙 제일 높아요? 아니 근데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가 여기에는 지금 나오겠다는 선수가 진짜 많거든. 네. 이거는 사실 대구 시민들이 맞아. 진짜 기분 나쁘죠. 맞아요. 야, 너네는 뭐 너네 당 달고 나면 우리가 뭐 다 찍어주는 줄 알아? 이런 마음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진짜 자존심 상하는 문제입니다. 모욕감을 느낍니다. 대구 시민분들이. 한편으로 보면은 국민의힘에서라도 개혁적이고 실력 있는 시장 후보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상한 기대를 해봅니다. 진짜. 아, 그래요? 쉽지가 않군요, 근데. 네. 만약에 이진숙 후보가 계속 우세를 점하고 이진숙 시장이 된다라고 하면 다른 지역
서울 뭐 경기 쪽 다른 지역에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확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 친윤 또 윤어게인 뭐 이렇게 또 이제 반윤에서 내부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계속 1위를 달린다 그리고 당선까지 된다 그러면 서울시장, 뭐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뭐 네. 굉장히 말씀하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질어질한 그런 상황이 돼서 아니, 응원해야겠네요. 어떤 행정력도 보여준 적이 없잖아요. 없지. 심각한. 아니 근데 우리 저 JYP님 대구가 지금 경제가 얼마나 안 좋습니까? 맞아. 대구가 이제 30년째 GRDP 꼴찌거든요. 아 근데 또 네, 이런 선택하면 안 되죠. 국민의힘 내부에 들리는 이야기는 그래서 중앙당에서 후보 조정을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기소된 후보 같은 경우에 공직 출마를 못하게 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물론 추경입니다. 그게 이제 다만이라는 또 단서가 있죠. 다만이 그게 이제 뭐 정치적 탄압이라거나 이럴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한다라는데 지금 이진숙 씨도 그렇고요, 뭐 추경호 씨도 뭐 그런 상황들인데 이 후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그 장동혁 체제의 몫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불안한 거는 그 지금 보수라기보다는 극우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는 게 국민의힘이라는 그런 의견들이 참 많은데 이진숙 후보가 저렇게까지 선전한다는 얘기는 유권자들마저 상당 부분 기존에 보수했던 분들까지도 극우에 오염된 분들이 많이 생긴 게 아니냐는 걱정이 들게 하는 현상이기도 해요. 이거는 그래서 네. 굉장히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이거. 네. 그렇습니다만 다만 다만 다자구도에서 1등이기 때문에 네. 대구 시민의 50% 이상이 이진숙을 지지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근데 지금 다른 여론조사 보면 저보다 격차가 더 커요. 더 커.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근데 출판 기념회는 사람 별로 없어 보이던데 유진수. 이진숙을 선호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냥 관성인 것 같아요. 관성. 아니 근데 강성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더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죠. 이인숙 개인보다도. 기존의 국민의힘의 보수 의원들 내지는 보수 정치인들보다도 더 말이 강성이지 이제 극우적인 성향을 보인 분들이 원래 보수를 지지하던 쪽에서 또 그쪽에 더 무게를 실어주기 시작했다는 게 굉장히 국가적으로 봐서는 저는 어두운 현상이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부산시장까지만 볼까요? 네. 네. 부산은 전재수 전 장관이 다자구도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그래프 보시면 우측이 다자구도인데 다자구도에서도 1위 그리고 이제 1대1 양자 가상 대결에서도 박형준 현 시장을 크게 앞서고 있는 이게 이제 리얼미터가 의외네. 그 12월 말에 조사한 건데 최근 발표된 조사 결과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리얼미터 걸 갖고 나왔는데 실제 이 정도 격차면 한 13%포인트 이 정도 오차 범위를 넘는 수준의 격차면 네. 지난번 총선이라든지 보궐선거 때 이렇게 나타났던 약간은 PK 지역이 좀 오그라드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가 정서가 분명히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네. PK가 국민의힘이 너무 폭망할 것 같으면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아, 그런 게 한 그래요? 5%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근데 그래. 10%포인트 이상 차이 나면 전재수 전 장관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